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367페이지에 보시면 뭐 천학지와 강호의 물고기하고 이제 그 종자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그걸 잠깐 보시죠. 대종사 편의 대종은 본래 제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 제사는 조상에게 지내는 거고 시조부터 쭉 마다들로만 쭉 이어내려온 적장계, 이게 이제 대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져 나온 반계가 이제 소종이고요. 그 뭐 소종은 위로부터 위로 4대, 뭐 위로 4대, 아래로 4대 이래 가지고 이제 구족이고 그게 일가고요. 고조를 할아버지로 삼는 일가.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그 대종이 성립된 게 이제 주나라 종법에 기원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려놨죠. 그 주나라 시대의 이런 뭐 종법은 가부장제 성립과 관련이 있고, 본래 이제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계 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적장계 뭐 이런 게 이제 확실치 않거든요. 그래서 적장자 상속이나 뭐 적장계로 뭐 혈통이 이어지고 이거 확인이 안 됩니다. 모계 사회에서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명확하니까. 뭐 제가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긴 했지만, 농담은 농담입니다만 사실 그렇긴 하죠. 어머니는 늘 확실하고 아버지는 늘 불확실합니다. 지금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뭐 직접 나왔으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그럼 얘 아버지가 누구야? 이건 늘 불확실한 거죠. 지금이야 뭐 DNA 분석 뭐 해보면 이제 나옵니다만 그것도 99.999% 뭐 이거지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그럼 적장계 이런 걸 했느냐? 그건 이제 가옥구조라든지 일부일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가부장제가 성립되면 일부일체가 확실하면 DNA 검사 안 해도 일부일체가 확실하면 아버지 어머니다. 아버지가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옥구조라든지 이게 일종의 감금 형태로 만들어지면 뭐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10달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그 모계에서 부계로 바뀌면서 경쟁력을 얻은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과 부모 두 사람으로부터 모두 후원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전적인 지원을 하는 부와 모, 전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과 두 사람이 있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부장제가 경쟁력을 갖고 온 거죠. 뭐 가부장제가 꼭 도덕적이어서 온 게 아니고요. 경쟁력이 있어서 온 거죠. 그 뭐 꼭 도덕적이어야 하느냐, 뭐 그건 이제 다른 문제죠. 도덕의 기원이라는 것도 이제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런 이제 사회 경제적 맥락이 있고 그런 사회 경제적 맥락 자체가 도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우연히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장자거든요. 장자적 지평에서 보면 그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육아에서 보면 뭐 이런 짐승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문란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텐데 장자 같은 경우는 그 언제부터 그랬는데 뭐 이렇게 따져 묻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나 물으면 이제 뭐 별로 대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길어봤자 뭐 2400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인류는 뭐 몇백만 년 해왔고 수십만 년 동안 사냥해왔고 뭐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정당하냐 그러면 대답이 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해놨고요. 이제 유가문헌 성립 중에 이제 시경 같은 데 보면 일부일체제 강조되는데 여기 다 나옵니다. 심지어 새를 예찬하는 시에도 새라고 하는 게 일부일체제를 지키는 종이 많기 때문에 새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가 함께 있지 않고 두 마리만 딱 있다. 일부일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하는 시가 시경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369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369페이지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인물로서의 대종사가 5장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유편의 요인근과 함께 나오던 허유가 자신의 스승을 부르는 대목에 오사오 오사오하고 대종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1장
3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면 이 남백자규라는 사람이 여우에게 도의 전수 과정을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넷째 줄에 부묵지자 그리고 낙송, 부묵과 낙송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부묵은 먹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 문자를 뜻합니다. 먹에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글입니다, 글. 그 낙송은 말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도의 근원을 쭉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천학지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학지어 이야기 나오는 바로 앞 대목 393페이지에 그 하단에 본문이 나오죠.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거나 태어나는 것은 명이다. 운명이다 이거죠. 밤낮처럼 일정함이 있는 것이 자연인지라 자연의 밤낮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과 삶이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니 이것이 사물의 본 모습이다. 본래 이런 거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죽기 마련이다. 저들은 단지 하늘을 부모로 여겨 온몸으로 사랑하는데 하물며 이 앞에 대목을 사실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물며 그보다 더 높은 대상이겠는가.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이제 도다 이거죠.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군주가 자기보다 낫다고 여겨 온몸을 바치는데 하물며 참다운 군주이겠는가. 역시 세상의 군주는 세속을 다스리는 군주고 도는 이 천지 자연을 모두 다스리는 참다운 군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풀이를 한번 보시죠. 394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 대목은 이제 첫 번째 구절이 그 죽고 사는 것은 명이다. 뭐 이렇게 사생명야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걸 그저 그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뭐 번역은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제 뜻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연히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운명이 달려있다. 우연이다. 뭐 이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마치 밤낮이 일정하게 교대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작용이다. 그래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삶의 한참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대가 아니라 젊은 시절을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뭐 정말 어려움이 닥쳐와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한계죠. 제가 이제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뭐 담양 가고 뭐 여수 가고 진주 산청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여행을 하면서 돌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은 덕분에 뭐 그 먹은 게 탈이 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한 4월 동안 학교를 못 나갔어요. 최장 기간 학교를 못 나갔는데 장염에 걸려갖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장염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좀 아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죠. 네. 아니면 또 아무 생각 못하고 또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건강하십시오. 괜히 또 여름날 장염 걸리시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가끔 아플 필요도 있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아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죽고 사는 것이라면 인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자니까요.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이렇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부모로 여긴다는 말은 결국 생명을 받고 돌려주는 존재가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 또한 생살 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속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 진인이 추구하는 도는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의 군주보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음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인가 하는 게 천하국지의 이야기입니다. 394페이지 하단에 본문 나오죠. 보겠습니다. 샘이 말라버리면 천하계죠. 물고기들이 땅 위에 함께 남아 서로 물기를 뿜어내며 물기를 이제 입에서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 거품을 또 토해내서 적시줍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느니만 못하다. 요임금을 찬양하고 그랑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요임금은 그래도 이 물기를 뿜어내고 거품을 토해내서 살려보려고 애쓰는 세속의 권력자고 그랑은 그나마 못 살게 구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요임금은 찬양하고 그랑은 그나마 못 살게 구니까 비난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둘 다 있고 도와 일체가 되느니만 못하다. 결국 강과 호수의 넓은 물에서 서로 잊고 지내는 게 더 낫다. 뭐 도와주고 뭐 이거보다 뭐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더라도 강과 호수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얕은 물 속에서 뭐 서로 아웅다웅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이거죠. 한번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가는 샘의 물고기 천학지요 이야기입니다. 장자에는 이제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글 속에 나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장자의 인생관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샘이 마른다는 것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나무가 시든다 뭐 이런 맥락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이 서로 물기를 뿜어내고 거품으로 적셔주는 것처럼 사람들도 재앙을 당하면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득도자 입장에서 볼 때 어지러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감싸주는 행위는 결국 부자유의 굴레를 피할 수 없는 하찮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서로 잊고 지낼지언정 강과 호수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종사 이 3장에도 보면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서 서로 잊고 지내고 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망호 강호 물고기가 편안하게 지내는 곳 상망강호예요. 상망호 강호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 이게 이제 자유로운 상태다 이거죠. 그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서 서로 잊고 지내고 사람은 강과 호수 대신에 이제 도술에서 서로를 잊고 지낸다. 사람도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비유를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임금을 찬양하고 그랑을 비난하는 것은 둘 다 있고 도와 일체가 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임금은 물기를 뿜어서 돌봐주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고 그랑은 그나마 못 살게 하는 사람을 빗댄 겁니다. 그러나 장자는 요임금에 대한 칭송은 그랑이라는 악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요임금과 그랑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지만 이 득도자, 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모두 하찮은 몸부림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요 이야기를 부연한 게 이제 외물편에 보면은 합철부어가 나와요. 합철부어는 이제 부어는 붕어죠. 붕어입니다. 붕어인데 이형 첨가 현상이 생기죠. 정약용의 아흔각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어는 원래 사어인데 상어로 읽고 수어는 숭어로 읽고 노어는 농어로 읽고 그런 용례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철은
수레바퀴 자국입니다. 수레바퀴 자국은 이제 도로에 있는 거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죠. 거기 붕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말라가는 거죠. 장자가 이제 집이 가난해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가마우라고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가마우를 찾아가서 곡식을 좀 구우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러저러 해서 곡식 좀 구워주시오. 그랬더니 가마우가 오늘은 좀 곤란하고 다음 달에 많은 양의 곡식을 뭐 어디서 봤는데 그때 구워주겠다. 많은 양의 곡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학절보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오다가 보니까 누가 나를 길가에서 부르길래 돌아봤더니만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붕어 한 마리가 있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곧 죽게 됐다. 지금 물이 다 말라간다.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장자가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모레 돌아오는 길에 월나라 왕에게 얘기해서 뭐 오나라, 뭐 월나라, 모든 뭐 4대강의 물을 다 너한테 보내주마. 뭐 이렇게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붕어가 그놈을 가게에서 봅시다. 뭐 이러거든요. 그때 난 말라 죽었을 것이다. 뭐 그 학절보입니다. 요 이야기를 갖고 이제 확장시킨 버전이죠. 사실 재미는 외편, 좌편 이쪽이 더 재밌습니다. 내편은 좀 어렵고요. 우원으로 완전히 이제 바꿔서 얘기한 게 외편, 좌편이라 외편, 좌편 따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